네, 우리 주린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종목 전망대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삼성전자, 성우하이텍, 키림, G2파워, 다스코, 비트나인, 현우사업 되겠습니다. 자, 한 종목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삼성전자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하면서 반도체 가격 하락에 따른 부담감 또는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을 상쇄시키면서 업황의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어떤 부분들까지 같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뭐 실적에 대한 우려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은 이제 사상 최대치,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이제 파악이 좀 되고 있는데 이런 어떤 견조한 성장세는 저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고점 매물대라든지 악성 매물들이 상당히 좀 많이 상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최근에 외국계 창구 쪽에서 집중적인 매수가 유입이 되고 연기인과 국내에서는 보험 쪽에서는 약간의 어떤 매도세 이런 부분들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가 상승에 따라서 개인 투자들이 상당히 좀 많이 매도세가 나가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상단부에 있는 매물대를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가격 자리에서부터 못해도 68,000원대까지는 순항할 수 있는 그런 구간대로 놓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탄력 자체도 월봉상 놓고 흐름을 보신다고 하게 되면 이번 달뿐만 아니라 다음 달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마련해 놨다 라고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월 달에 살짝 조정이 있을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다시금 추세에 대한 자리를 잡고 반등세에 이끌 수 있다라고 놓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외국인들이 픽을 하는 이유는 당연히 있겠죠. 그래도 삼성전자가 국내 증시에서 매력도 있고 가격에 대한 메리트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연기금 쪽에서 매도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상단부에는 매물대가에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성우 하이텍이 되겠습니다. 자,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 섹터죠. 최근에 이제 자동차 부품 섹터들에 대해서 단발적인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양상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월봉에서 외부 추세선을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있는 자리에서부터는 상단부 저항받고 돌파해서 눌렸다 반등을 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가격 자리에서부터는 6,000원대까지는 무난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놓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한번 이슈화가 됐을 때 빠른 반등을 보여주긴 하고 있지만 이번 파동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 상단부까지 뚫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6,000원대에서부터 6,200원 라인 구간대까지는 상승 탄력이 가능하겠고요. 재무제표 상태에서도 특별히 악재라든지 아니면 실적도 작년도에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홀딩을 한번 해보시고 실적 발표에 따라서 한번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크게 가는 제조업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치고 많이 멀리 가는 종목들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수급이 들어왔을 때 그 파동이 길이가 한 달을 채 넘지를 않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을 준다라고 하게 되면 짧게 5에서부터 10%대권 매도를 한번 하시고 전략을 한번 펼쳐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목은 히림이 되겠습니다. 자, 히림 같은 경우에는 건축 설계 관련된 주 업종으로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실적은 무난하게 이어졌을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한번 이슈화가 될 때 단발적인 파동들이 이어지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한번 그런 파동 정도는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놓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자리에서부터 매물대가 있는 자리는 그 다음 자리는 11,300원대쯤 되고 있습니다. 11,300원 라인 자리까지는 무난하게 반등 자리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오버슈팅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12,000원대 돌파까지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구간대만 돌파한다고 하게 되면 상단부에 매물이 없어요. 그런 얘기는 현재 있는 자리에서부터 오히려 13,000원대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짧게 대응하시는 관점과 더불어서 돌파할지 말지를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것도 좋다. 다만 이 히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있는 자리가 한번 파동이 나오게 되면 외파동이라고 해서 외봉파동이라고 해서 후파동이 세지를 않아요. 한번 탄력을 받고 올라간 상태에서 돌파하는 척 했지만 뒷구간 때 그렇게 뒷심이 강하진 않다.
그렇다는 얘기는 현재 있는 자리에서부터 반등세를 준다라고 하게 되면 가격에 대한 밴드는 12,000원대부터 13,000원대, 그리고 지금 매물대가 11,000원대 부근대 상당히 많이 좀 두터운 편인데요. 이 자리 이상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차익 실현에 대한 관점 유지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G2파워가 되겠습니다. G2파워 작년도 8월 달에 점상한가 한 두 방에다가 플러스 알파 상한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좀 보여준 그런 종목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점상한가를 갔다라고 하더라도 뒤에 매도가 됐던 흔적들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여기서부터 반등이 났을 때 거래는 늘어났고요. 상승세가 나아졌을 때 이때 그 거래량대에 유입됐던 흔적들은 있지만 빠져나갔던 흔적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평단 자체는 거의 한 뭐 8,000원에서부터 9,000원대로 추정이 좀 되고 있고요. 현재는 자리가 만원대만 올라갔다, 즉 바닥에서부터 조금만 주가가 뜬다라고 하게 되면 곧바로 음봉이 나버리는 그런 종목입니다. 음봉이 나버리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단 짧게 수익 실현에 대한 관점 유지를 하시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적자 전환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자리에서 큰 기대보다는 상단부에 있는 매물 저항대 9,500원 선 이쯤만 가게 되면 차익 실현 관점 보셔도 괜찮겠고요. 하단부에 있는 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선은 바로 6,500원대에서부터 7,000원 라인 구간대입니다. 이 자리만 잘 버텨준다라고 하게 되면 한 번쯤은 기회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스코가 되겠습니다. 자, 다스코 같은 종목은 현재 한번 작년도 5월달에 파동이 한번 나온 뒤로 뒤 구간대는 잔파동이에요. 그러니까 앞서서 보셨던 G2파워가 뭐 이런 자리쯤이라고 놓고 보게 되면 하단부의 중요한 라인 자리만 지켜주면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는 관점이고, 다만 다스코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실적도 작년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좀 더 개선이 됐고, 그 다음에 매출액도 상당히 좀 많이 늘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흑자 전환도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고요. 현재는 자리에서부터 실적 발표 나올 때까지는 홀딩하시는 관점, 실적 발표는 2월달에서부터 3월달까지 나올 가능성이 높겠고요. 5,800원대에서부터 6,000원대까지 두터운 매물대, 그 다음 매물대는 6,2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자리에서부터 단기적인 추세라인 구간대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한 2주 정도가량은 더 보유하시는 관점, 그 다음에 단기적인 등락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현재는 위치에서 4,700원대에서부터 4,500원 라인만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한 번쯤은 요 근접해서 5,200원대에서부터 5,300원 라인 구간대에서 한번 시세를 한번 뿜어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단부에 매물이 많기 때문에 쉽사리 종목을 홀딩해서 들고 가는 관점보다는 이슈화가 되거나 실적이 부각되거나 수급이 한번 쏠렸을 때 약수익 구간대에서 매도를 하고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매물대가 6,600원대에서부터 6,300원 라인대가 또 두텁게 좀 있습니다. 자, 이 라인 구간대를 좀 돌파를 하기에는 6,000원에서부터 5,800원 라인 구간대 매물대가 상당히 좀 두터워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본다라고 하시게 되면 우선은 약수익 구간대까지는 충분히 가지고 가볼 만한 그런 종목이 된다라는 관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비트9 되겠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의 우하향세가 이어지고 난 다음에 최근에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상단부에 있는 매물대가 16,000원대, 여기 두텁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16,000원대 요 라인대가 상당히 두터운 매물 구간대인데요. 그 중간에는 오히려 호가 매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요 자리가 의외로 쉽게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들은 만들어 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주포가 바닥에서 긁어댔던 주포가 빠져나갔다라는 흔적들은 약간은 좀 보이긴 합니다만, 한번 상승을 좀 보여주고 난 뒤로 재차 한번 눌려졌다가 파동을 보여주면은 최소한 3개월 정도가량 안쪽으로는 12,000원대 돌파가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너무나 많은 거 아니냐 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시간 기다리면 오지 않겠냐 라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주식을 많이 해보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다린다고 해서 오는 게 주식이 아닙니다, 절대로. 따라서 현재는 가격에서부터 상단부에는 매물 날 때가 있는 가격선까지는 반등세가 이어진다라고 놓고 보고 있고요. 추매에 대한 타점은 9,000원대 이하에서, 추매에 대한 타점 9,000원대 이하, 그리고 요 선만은 좀 지켜줘야 된다
라고 한 선이 거의 6,000원대인데요. 이 가격 라인 때는 웬만큼 지수가 저점을 깨러 내려가지 않는 이상은 오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물론 오랜 기간 동안 우하향했던 주가 횡보세의 흐름이었었기 때문에 수급이 쏠리면 단발적으로 확 쏠렸다가 쉴 때는 또 푹 꺼져 내려가는 그런 자리가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뭐 올라가는 종목들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한번 돌파 자리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 구간대를 이렇게 수급적으로 해석을 하고 정배열 자리가 만들어지면 또는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우행했다 눌려섰다가 2, 3개월 안으로 이렇게 한번 올라갈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관점인 거예요. 물론 이 솔트루스처럼 끝까지 뻗어간다는 관점은 아니지만 최소한 매물대가 있는 15,000 라인 구간대까지는 도전해 볼 수 있는 수급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실적도 무난하고 그 다음에 바닥권에서 들어오고 있는 수급이기 때문에 탄력 한번 보여주면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이 관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종목 현우산업 되겠습니다. 자, 이 현우산업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은 종목은 아니에요. 그리고 한번 시세가 한번 들어와 줄 때마다 2차 파동까지 깔끔하게 나오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전형적인 패턴이 되겠는데요. 단기적인 수급이 붙을 때까지 머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요, 추매까지도 고려를 하셔야 되는 그런 종목으로 좀 보고 있는데 상단부에 있는 매물대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은 이렇게 매물대가 많이 있는 데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묶여 있다 라는 가정하에서 출발하게 되는 것이고요. 현재 있는 자리가 단계적인 추세라는 것대로 돌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5,500원대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다음 주에 4,800원 밑으로 뭐 여유있게만 가져가신다 하게 되면 특별히 의미가 있는 구간대는 아닙니다. 자, 이런 자리 구간대에서 한번 추매를 담가 주시면 아직까지 이 대량의 매수세가 빠져나가지는 못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게다가 이제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최대치를 기록했을 가능성이 좀 아주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모멘텀까지 겸비한다라고 하게 되면 월봉 차트, 자, 큰 흐름 선상에서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는 자리에서부터 추세에 대한 자리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사실 좀 잘 안 맞죠. 그리고 한계 라인과 때는 이런 자리가 있어요. 이런 자리가 그러니까 추세를 갖다가 아주 정확하게 타는 그런 종목은 아니다. 이게 추세 라인 그리기가 어렵다기보다는 추세 라인을 타고 간다기보다는 혼자만의 어떤 수급, 그 다음에 수급 쏠림 현상, 그 다음에 이슈화가 됐을 때 단발적인 쏠림, 뭐 이런 종목들로서 좀 해석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패턴은 이렇게 돼 있는데 5,000원짜리만 돌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슈팅이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그 자리는 1개월 안쪽으로 충분히 가능한 영역대입니다. 그리고 실적 이슈도 한두 달 이내로 발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5,000원대 위쪽에서 슈팅 나오게 되면 일주일 안쪽으로 아마 매물대까지 도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자리에서부터 추매에 대한 관점으로 조금만 담아 더 두셔가지고 평단가를 낮추셔서 5,000원, 500원대에서부터 6,000원 사이만 만들어 두신다라고 하게 되면 무난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 이 점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전망대 삼성전자, 그 다음에 성화이텍, 자동차 부품 섹터 나쁘지 않고요. 봄철 돌아오기 때문에 건설 관련돼 있는 섹터들도 한번 보셔야 되고 해외 수주 관련돼 있는 모멘트들도 있다라는 점, 개별적인 이슈 종목들도 있습니다. 이 종목들 다 실적은 다 고만고만하고 재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나 아니면 이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다소 조금은 약하다라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만약에 가지고 계신 주린이 분들이다 라고 하게 되면 버텨볼 수 있을 만한 구간대는 있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정말 안 좋고 실적도 안 좋고 추세도 안 좋고 수급도 안 받쳐준다 라고 하게 되면 과감하게 이런 종목들은 잘라내는 게 어떻냐 라고 하는 제 의견을 드려볼 수 있겠지만 현재 오늘자에 체크해봤던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보유해서도 가도 된다 라는 점, 물론 최근에 시장 반등 대비해서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가서 수익을 내는 게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도 주식을 계속적으로 해서 수익을 어쨌든 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방송을 준이 방송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급등 시그널 어플 여기 꼭 가입을 하셔가지고 매일매일 시장 전략과 특징주 무료 공개 추천주가 나가고 있습니다. 좋은 수익들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종목들도 한번 받아보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투자에 대한 어려움 겪고 있다라고 하신 분들은 여기로 문의 주셔서 좋은 전략과 종목들 받아가시고 좋은 장세입니다. 작년도 2022년도보다는 훨씬 더 좋은 장세라고 저는 또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수익 내겠습니까? 모든 주주분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종목 전망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